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새벽이라서 목이 좀 잠겼는데 오늘 할 이야기는 저번 영상에 이어서 조금 매도 타이밍을 잘 잡는 법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쓰면서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매도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매도라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매도를 아직까지도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잘하기 위해서는 약간 뭔가 진짜 종교인 같은 어떤 수양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욕심을 내려놓고 팔아야 할 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팔아야만 내 돈이고 팔아야만 이제 진정한 수익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고점보다 조금 더 밑에서 던지는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그 수익화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에 이렇게 엄청난 대박을 내거나 이제 그런 스타일의 성향의 투자자는 아닌데, 그거는 모두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매도를 어려워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매수도 어려워하지만 매도를 제때 하지 못하면 이제 하락장에 진입했을 때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떨어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고점에서 내가 수익 났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게 손실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많이 그런 경험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었고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그럴 텐데, 그래서 사실은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매도를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사고 팔 때 매수는 이쯤 오면 사야지 하는 게 있는데, 매도는 이쯤 오면 팔아야지라는 기준점을 잡기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그 가격에 왔다고 해도 더 오를 것 같기 때문에 쉽게 던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다반사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식을 사고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준점을 확실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차트에 지지선을 긋는다던가, 그래서 지지선 저항선을 그어놓고 매수매도 목표가를 정한다거나 이제 그런 식으로 목표가를 정하기도 하고, 가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가치나 영업이익을 조금 반영해서 조금 더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가치 투자도 하고 트레이딩도 하고 있지만, 가치 투자할 때 제 매도의 근거는 그 매수의 근거가 굉장히 희석됐을 때, 그 매수 근거가 훼손됐을 때 그 기업을 매도하거든요. 그 주식을 매도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고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무슨 주식이라 할까요? 삼성전자를 샀는데 반도체에 미래가 있다고 해서 샀는데, 반도체에 미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삼성전자를 샀다고 치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사업 분야를 조금 축소한대요. 이러면 나의 매수 근거가 훼손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을 가격과 상관없이 일단 저는 나오거든요. 그게 제 가치 투자에서 매도 근거로 가장 많이 작용하는 요소이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매도 근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가치 투자를 제외하고 트레이딩의 영역 안에서는 너무나 다양한 매도가 될 수 있겠죠. 급등주 같은 경우 5일선을 이탈할 때 내가 정리하겠다, 그런 게 매도 기준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고점 52주 기준으로 봤을 때 전고점까지 닿으면 매도를 시작하겠다, 그런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굉장히 이게 보편화된 매도 기준일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해야 되는 건 저런 기준점을 첫 번째로 갖는 거고, 기준점을 가졌다고 해도 이걸 실천하는 거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마치 수련과 같아서, 종교인들의 수련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때 팔아야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만 그 가격이 왔을 때 정말로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의 절반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되게 많이 있는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가치 투자자의 경우에 그리고 급등주의 경우에는 내가 산 가격에서 10배가 오르면 그 10배가 오른 사람들은 그거 정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면 그 10배가 오르는 과정에서 일단 버텼다는 건데 그 버티는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10배 뭐 몇 배 더 간다 그래도 내가 어느 시점에 팔아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가가 쭉쭉쭉 내려오면 그때도 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죠. 그래서 한 번에 뭐 이렇게 큰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다가 결국 시간이 지났을 때는 굉장히 수익률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뭐 한두 배 먹고 기준점에서 판 사람들보다 막 10배, 20배까지 버텼다가 오히려 제때 팔지 못해서 다시 수익률이 떨어져서 내가 산 매수가까지 오더라도 팔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완벽한 고점을 여러분들이 찾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팔고 몇 배 더 간 주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주식을 하면서 그런 경험이 정말 많은데 뭐 그때 당시에는 조금 항상 저도 사람이니까 굉장히 아쉽죠. 내가 그때 조금만 더 버텼으면,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그때 팔았으면, 그럼 내가 몇 배 더 큰 수익이 났을 텐데, 그런 생각을 주식하면서 하루에도 뭐 되게 여러 번 하잖아요. 조금만 더, 이제 막 10분만 더 버틸 걸,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식하면서 평생 안고 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둘째로 넘겨두고, 내가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지 그리고 언제 팔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언제 한 번쯤 뭐 10배, 뭐 5배짜리 그 대박이 온다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는 굉장히 위험한 투자자가 아니라 투기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뭐 급등주를 잡아서 막 10배 막 이렇게 먹는 상상을 하기보다는 정확한 지점을 매도 시점을 잡아두고 거기서 팔아보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은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을 샀을 때 급등하면 조금이라도 차익 실현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식의 훈련이 되면은 이 시장에서 굉장히 오래 살아남는데 중요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기준점이 없다 그러면 뭐 정말 운이 좋지 않은 이상은 대부분 시간이 지났을 때 퇴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기준점을 가지고 매도하는 연습을 조금 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걸 저는 아니까 글쎄 어떤 훈련 방법을 뭐 소개시켜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인내하는 법 그리고 욕심을 많이 덜어내는 법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게 오히려 매도할 때 조금 더 좋은 논리가 되지 않을까. 내가 주식 뭐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닌데 지금 뭐 대박 먹자고 이렇게 버틴다 이러면은 나중으로 보면 나는 결국 시장에서 안 좋은 투자자가 될 거야 해서 뭐 기준점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는다던가 뭐 그런 것도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마음가짐 자체가 굉장히 이 매도라는 이 청산이라는 개념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서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 마음 욕심이라는 게 정말 주식을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목표가를 정해놨다고 해도 이 목표가에서 제때 매도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거든요. 저조차도 제가 목표가를 정해놓고 더 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도 저는 대부분 이제 제가 목표가를 정하고 더 갈 것 같아도 포지션의 뭐 80% 이상은 일단 덜어내고 나오는데 저도 많이 이렇게 훈련된 사람이고 주식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일반 이제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더 이게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저도 어쨌든 이 오랜 시간 제가 주식을 하고 한 4년 5년 차까지만 해도 이 매도를 되게 잘 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막 욕심이 더 많을 때라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그래서 쉽게 이렇게 청산하지 못하고 막 계속 질질질 끌고 가다가 결국 수익도 다 반납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을 너무 많이 겪다 보니까 뭐 지금은 조금 훈련이 돼서 차라리 조금 한 번에 크게 수익 내지는 못하더라도 조금씩 익절하면서 여러 번 이렇게 잘라내면서 수익을 챙기는 이제 그런 습관이 들었는데 근데 이 습관이 들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라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그런 훈련을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그래서 뭐 사실 진짜 어려운 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뭐 얘기한다고 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조금 뭐 무리한 부탁을 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한테 하면 너무 좋은 건데 이 과정이 쉽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물론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조금 사실 많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저는 지금도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아직도 매도를 완벽하게 한다라고 할 수 없죠. 근데 뭐 저야 이제 막 30대에 들어온 사람이고 아직 욕심을 많이 내려놓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뭐 40살을 이제 불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제 무엇에도 혹하지 않는 나이라는 뭐 그런 의미에서 불혹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제가 뭐 40살쯤이 되면 조금은 매도해서 조금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전 지금도 많이 어렵거든요. 그 매도를 한다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40살이 돼서 보자고요. 그리고 뭐 오늘은 뭐 이거는 익절하는 매도에 관한 이야기였고, 뭐 손절매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중요하죠. 손절매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너무 많이 뭐 영상에서 했었기 때문에 특별히 뭐 다시 언급하진 않을게요. 그냥 손절매 못하면 주식 그냥 접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될 만큼 손절매는 그만큼 중요한 요소다. 저는 매수보다 손절을 더 잘하는 사람이다. 그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하는 트레이더들의 뭐 매매 성공 확률이 제가 듣기로는 뭐 60% 내지 뭐 한 65%될 거예요. 그럼 엄청난 뭐 저는 한 7, 80%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막 엄청 높은 숫자는 아니죠. 근데도 시장에서 그렇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는 아닐 때 확실하게 잘라주고 갈 때 확실하게 열어주는, 이렇게 받쳐주는, 확실히 그게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손실은 최대한 빠르게 인정해서 잘라버리고 수익이 나는 순간에는 최대한 극대화해서 확실한 수익을 챙기는, 이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가짜 트레이더라는 뭐 그런 재미삼아 컨텐츠를 찍었는데 거기에 출연한 이제 뭐 대전 나이아가라, 화양리 반도체 마스터 이렇게 둘이 나왔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확실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전 나이아가라 친구는 확실하게 수익을 짧게 가져가고 손실을 길게 가져가는 성향이 강해서 손실이 계속 커지고 수익은 막 10만 원 보면 잘라버리고 손실은 막 100만 원, 200만 원 견뎌버리고 이러니까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확실한 문제점을 받고 그런 점을 고치지 않는다 그러면 주식을 굉장히 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특별히 제가 말을 이렇게 잘한 건 아닌데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1분 내지 2분이라도 이렇게 쓸 수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이렇게 자주 보여주고 싶네요. 그래서 네, 그러면 뭐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항상 컨텐츠를 이렇게 고민하는데 무엇이 좋을지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쉽진 않은 것 같네요. 책도 많이 보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제가 빨리빨리 못 올려드리는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